개그맨 김준호 김지민 커플의 결혼과 그 의미, 재정적 평등과 이미지 개선 효과. 개그맨 커플 김준호 씨와 김지민 씨의 다가오는 결혼 생활과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춰 특히 김준호 씨가 이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재정적, 이미지적 이점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김준호 씨와 김지민 씨는 30억 원 상당의 전셋집을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비용은 반반 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재정적으로 동등하게 기여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재산 분배에 대한 잠재적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이 요구되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을 나누는 현대적인 관계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지민 씨는 자신이 김준호 씨와 결혼하는 것이 김준호 씨에게 로또를 맞은 것과 같다고 단단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김준호 씨가 재혼인데다가 자신이 혼수도 안 해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김지민 씨가 관계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혼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그녀 스스로가 김준호 씨에게 주는 큰 선물임을 재치 있게 표현하며 자신감과 단단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결혼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내력과 존재 자체가 가장 큰 가치임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문서는 김지민 씨의 시각과 대비되게 김준호 씨가 김지민 씨를 만난 것은 로또 1등 당첨보다 더 큰 행운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는 김지민 씨가 김준호 씨보다 9살 연하이며 무엇보다 생활력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꼽습니다. 이 부분은 김준호 씨가 김지민 씨의 실용적이고 독립적인 능력을 매우 높이 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선 김지민 씨의 생활력은 김준호 씨에게 안정감과 더불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든든한 배우자로서의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알콩달콩 사이 좋은 모습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김준호 씨의 대중적 이미지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의 논란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김지민 씨와의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관계는 그에게 긍정적이고 성숙한 면모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의 공개 연애는 김준호 씨의 방송 활동에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는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고 응원받을 만한 진정한 사랑임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준호 씨와 김지민 씨의 관계를 단순한 연애를 넘어 재정적 평등, 개인적 가치, 그리고 공적인 이미지 개선이라는 파층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준호 씨가 이 관계를 통해 정고 유능하며 생활력 있는 파트너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상세히 묘사하며 이들의 결혼이 김준호 씨에게는 로또 1등 그 이상의 행운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는 김준호의 김지민 커플이 캠핑 데이트를 즐기는 진짜 커플 케미로 일요일 밤 안방극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방송에서 김준호와 김지민은 캠핑을 위해 함께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김지민이 운전하는 동안 김준호는 음료를 김지민의 입에 가져다 둘을 까서 입에 먹여주는 모습으로 다정다감을 보여 안방극장의 부러움을 샀다. 이날 김지민은 무리는 열애설을 밝혔지만 모두 결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준호는 뭐가 부담스럽냐? 차제에 결혼해라고 답했다. 그로코요테 멤버 김종민이 프로포즈요? 라며 놀라자 김지민은 프로포즈가 멋지지 않다. 화로를 가져와 결혼하자고 웃었다. 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은 방송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겠지? 라고 물었다. 김지민은 내인 동반 출연으로 검색을 많이 했다며 동반 출연을 뒤집으려 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고 털어놨다. 김준호는 지민은 나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김준호 이혼 사유 전부인 김은영 결혼 원정 도박 내기 골프 싸대기 강정원 사이 뺨동생 개그맨 재혼 나이 키 학력 고향 몸무게 혈액형 가족 경력 군대 소속사 대비 결혼식 사진 논란 사건 사고
김준호 직업 개그맨 김준호 나이 1975년 12월 25일 44세 김준호 고현 출생지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다. 1996년 SBS 5기로 데뷔. 강성범, 신현석, 지산열 등과 동기다.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개그맨 활동을 하다가 이때 군 복무를 끝마치고 돌아오니 SBS 코미디의 계보가 끊어진 상황이었다. 이때 동기이자 SBS 시절 함께 코너를 진행하던 신현섭이 김준호를 개콘으로 섭외, 신현섭과는 달리 아예 KBS 14기라는 기술을 부여받으며 신인 개그맨으로 출발하게 된다. 모자란 보스 캐릭터로 보스나 이장, 촌장 역할을 많이 맡는다. 개콘 초기 서브 멤버이던 시절에도 유명 남성 연예인의 성대모사를 선보였다. 특히 잘하고 자주 하던 게 최민수, 김익문, 유동근이다. 극과 극의 여러 남성 캐릭터를 섭렵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캐릭터를 잡은 것 같다. 저질 개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고도 많이 받는 편이며 거부감이 들 때도 있어서 시청자의 한의도 자주 받는다. 주로 동료 개그맨들의 개그를 잘 받아주는 감초조연 역할로 자주 등장하며 망가지거나 맞는 연기를 가장 찰지게 받아주는 걸로 알려져 있다. 집으로를 할 때도 처음에는 이런 변신 로보트 같이 욕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대사를 일부러 해서 옵졌다. 심지어 시청자의 한의로 며칠 만에 캐지된 코너도 10수개 있다고 한다. 그렇게 수많은 코너를 갈아치운 젤과 개콘에 올라온 총 코너 개수는 2009년 9월 기준으로 55개. 사실 본인이 코너주, 조연 가리지 않고 많이 끼어들긴 끼어들었다. 개콘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서 그런지 가끔씩 특별 출연할 때마다 후배들에게 대놓고 고인물 취급당하며 홀대받는 개그를 하기도 한다. 최근 내기 골프로 인해 천회를 코앞에 둔 개콘에 출연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2009년 원정 도박 당시에도 10주년 특집 때 얼굴을 못 비쳤는데 과연 복귀를 할 수 전무후무하였다. 시청자들 반은 김준호가 다시 나오기를 기대할 터,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회 라인업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다. 그래도 기록말 사랑이 처해지진 않고 최다 출연자상에 꼽히고 다른 개그맨들 입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등 고전 멤버로서 예우는 충분히 해졌다. 마지막 회인 1050회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스케줄 아니면 내기 골프 사건 때문에 개콘에서 불러주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듯 싶다. 그것도 아니면 타방송에서 서수민 PD가 진행하는 개그 프로에 나와서 일 수도 있다. 대신 왕비호가 김대희에게 김준호 따까리라고 디스하는 장면은 나왔다. 236회 아는 형님에서 밝힌 바로는 마지막 회 때 후배들이 엔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불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겨울 김준호의 당시 소속사였던 스타밸리 개그맨들이 전부 개콘을 하차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잘 나가던 코너를 접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코너를 김지선과 자몽 등에게 넘기고 오차사로 가게 되었는데 자몽이 치킨 광고 찍고 행사 대박을 치는 동안 김준호는 SBS의 오차사에서 컬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씁쓸하게 KBS로 귀환했다. 그 와중에 다중이 캐릭터를 박성호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다중이 캐릭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몇 주 더 출연 못하게 된 사이에 박성호가 그 캐릭터로 검사받고 올려버렸다고 한다. 그때 둘 사이가 험악했다고 한다. 내가 형이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다고. 그러다가 적당히 풀어지게는 됐는데 이후 박성호가 김준호 회사로 오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사소한 갈등이 다시 쌓이면서 다중이와 관련한 김준호의 섭섭함은 박성호와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했다. 또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기 신은섭이나 강성범과도 갈라서기도 했다. 김준호 본인은 자의가 아니었지만 소속사 및 큰형 신은섭을 따라 강제로 오차사를 옮겼다가 많은 것을 잃게 되자 결국 신은섭을 원망했다고 한다. 그래서 평소 뜻이 맞던 김대혜, 강성범과 함께 다시 개콘으로 복구하려고 했지만 강성범과 의견이 갈리면서 둘은 몇 년 동안 서로 보지도 않게 된다. 현재는 강성범, 신은섭과 화해했다. 훗날 선생 김봉투에서 오차사가 뭐냐는 김준호의 질문에 학생 역할로 나온 홍인규가 선생님이 개콘 버리고 간 곳이라고 말했다. 오차사 이적에 대해서는 박성호도 정종철에게 디스단하는 자학 개그를 선보인 바 있다. 원정 도박 혐의를 가지고 있던 개그맨 K가 자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결국 씁쓸한 인생에서 하차했다. 이후 씁쓸한 인생에서도 그의 이름이 금기가 되었다는 설정으로 기구화되었다.
역시 도박은 유명한 사람의 인생도 풍비박산 낸다는 것을 보여준 예 승승장구의 출연에 해능하디로는 여행을 갔을 때 즐겼던 것이 점점 누적이 되자 법에 걸릴 정도의 사건이 되었다고. 여담으로 당시 도박과 도박이 아닌 것의 차이에 대해 검사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정확한 금액의 기준이 없다고 한다. 도박 혐의의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탓인지 아예 도박과 관련한 그 어떤 것도 관련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세단의 눈이 신경 쓰여서 부인이 사업차 나가 있던 필리핀으로 찾아가지 못하기도 했다고. 법원은 처벌 사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감옥에 가지 않은 걸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추정. 2009년 개그 콘서트다 10주년 오비트를 맡게 되자 당시 개그 콘서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던 김준호가 2009년 KBS 연예대상 후보로 꼽혔지만 결국 감호동이 탈이 되었다. 집에서 3패를 따로 전달받았다고는 하지만 2012년 스포츠 승부조작 파문 때 개그맨 K가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나오자 그 개그맨이 김준호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고 확인 전화가 500통은 걸려왔다고 한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하지만 역으로 지금은 불법 게임물 근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또 지금도 김준호네 집에서 도박은 금기라고 한다. 명절에 고스톱이나 한판 치자던 삼촌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조카들도 원카드 하다가 걸려서 혼났다고 한다. 2박 2일에서는 도박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정색하거나 그로하는 식으로 개그 소재로 쓰이고 있다. 아직도 스릴이 그립다고 한다. 개그 콘서트의 꺾기도에서도 이를 소재로 자학 개그를 치기도 하였다. 김준호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코코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우종이 수억 원을 들고 잠적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소속된 개그맨들 대부분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2015년 1월 24일 김준호는 코코 엔터테인먼트의 쾌업 결정을 발표하고 본인의 사비로 소속된 개그맨들의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본인도 피해자면서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네티즌들의 응원을 받았는데 사실 김준호는 코코 엔터에 등기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코코의 일부 주주는 법적인 대표도 아닌 김준호가 폐업을 단독으로 언론에 발표했다며 개인 등의 문제를 물을 것이라 하나 김준호 측은 등기이사와 주주 과반수가 폐업에 동의하여 폐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김대혜, 김준호 등은 코코 엔터테인먼트 폐업 하루 전 JD브로스 설립을 발표하여 논란을 자초하였는데 폐업 발표가 늦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2015년 2월 6일 코코 엔터테인먼트 주주들은 폐업이나 파산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김준호와 김대희 등 관련자를 고소하였다. 김우종의 아내가 자기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였으며 미디어오늘은 김우종의 아내 문자 전문을 공개했다. 그런데 2월 23일 디스패치가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하여 김준호가 한날과 자기 적금을 깨서 후배들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모습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여론은 김준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몬리 2월 25일 김준호 측은 디스패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 와중에 2013년에 국세청에 소드디드 불성시 신고해 1억 원을 추징당한 적이 있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에 대해 김준호는 1억 원 납부는 추징이 아닌 자진 신고라고. 2월 15일 법원은 코코 엔터테인먼트의 파산을 삼고했다. 7월 22일 대행 혐의로 고소됐다. 11월 26일 디스패치에서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이 김준호와 김대희에 대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2016년 1월 14일에 밝혀졌다. 버닝썬 게이트 연루 연예인인 정준영 수사 중 밝혀진 2박 2일 소속 차태현과 김준호의 내기 골프 의혹 사건이다. 또한 버닝썬 및 정준영 관련 사건 중 가장 화제도가 낮은 사건이자 버닝썬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유일하게 내사 종결되어 결백한 인물이 밝혀진 사건이기도 하다. 버닝썬 게이트 이후 정준영의 핸드폰에서 드러난 단톡방 메시지 검찰 수사가 있었는데 2019년 3월 16일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2박 2일 출연 중인 2016년 준엽에 출연 멤버인 차태현과 김준호가 수백만 원대의 내기 골프를 친 것이 보도되어 논란이 되었다. 차태현은 신고하면 쇠고란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임을 아는 듯한 말을 남겼다. 재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기 골프도 금액이 크고 상습적일 경우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차태현도 문제지만 김준호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단 방송에서 도박 드립만 쳐도 속죄하듯 시무룩했던 모든 것이 전부 방송상의 이미지 포장에 그친 셈이 되었으니 당시 이들과 함께 한 유희룡의 묵인까지 젖히면서 일은 더 커질 전망. 가뜩이나 정진용의 사건으로 인해 제작 중단에 놓였던 2박 2일은 이 사건까지 터지면서 3연초가 상원에 놓였다. 이후 2019년 3월 17일 차태현은 소속사를 통해 원정이 아닌 국내에서 했고 내기 골프를 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지인들 또는 동료들과의 골프에서 실제로 돈을 가져오거나 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게임의 재미를 위해 게임 도중 주고 받았을 뿐 그때 현장에서 돌려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그전 원정 도박 등으로 추락이 빠져있던 상태에서 겨우 개그 콘서트에서 김대희가 방송 출연 재개를 해주었는데 이 사태 하나 때문에 이미지는 더더욱 더 추락할 수밖에 없을 터. 또 제일 타격이 큰 건 2박 2일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개그 콘서트 출연자들이다. 가뜩이나 현재의 개그 콘서트는 부활하기도 힘든 가운데 최고참으로서 후배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할 판에 이렇게 되다 보니 더더욱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처음도 아니고 이번에는 두 번째이니 이미지 추락 및 타격은 둘째치고 이번엔 아예 속된 말로 연구매장까지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본인도 책임을 지고 모든 방송 출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11일에 소환조사를 가졌다. 2019년 5월 24일에 3회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결국 또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나 줘버린 언론들의 행태와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인해 죄 없는 두 사람의 커리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다. 그 뒤 김준호는 서울메이트 출연을 재개했고 유호진 KD의 CJ 이에는 이적 후 첫 연초작인 TVN 수요일은 음악 프로에도 고정 MC를 맡게 되었다. 차태현은 아무래도 1995년 데뷔 이래로 25년여 동안 첫 논란이기도 했고 워낙 착한 성격이라 잘못이 없지만 자신은 잘못이라 인정하고 잘못을 크게 반성하는 듯하다가 논란이 있었던 김준호가 동년 8월 말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 시비한 데 반해 차태현은 활동 재개에 대해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가 이후 OCN 시네마틱 드라마 번을 수사 출연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20년 6월 3일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다. 김준호 결혼 지난 2000년 나이 2살 연상의 연극배우 김은영과 만나 6년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김준호는 김은영이 필리핀 유학과 사업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러기 남편으로 지냈다. 2년간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던 김준호의 전부인 김은영은 사업을 이뤄 현지에 정착했다. 하지만 김준호와 김은영은 결혼 12년 만인 2018년에 이혼 절차를 밟았다. 김은영 김준호 이혼 사유 이유는 많은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고 성격 차이도 생겨 부득이하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됐다. 고 이혼 사유를 설명했다.